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박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별 진단 2탄 뒤꿈치의 간별 진단입니다. 뒤꿈치 바닥이 아파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검색도 하시고 이미 다른 병원 진료를 보고 오시는데 제일 흔히 생각하는 건 족저근막염 맞습니다. 근데 사실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나이가 돼야 되고 장시간 서 있는다든지 많이 쓰시에서 생기는 태행성 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활동이 적은 분들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면은 족저근막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족저근막염 아닌 다른 질환을 어떤 걸 감별을 해야 되고 간단하게 감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족저근막염은 뒤꿈치의 최상단 부분이 아니라 뼈의 가운데보다 약간 안쪽이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버스 타고 내릴 때 영화 보다가 처음 디딜 때 아픈 초기 증세 뿐만 아니라 걸을 때 더 아프거나 걷고 난 다음에 아픈 경우도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칼로 재단하듯이 증상과 진단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족저근막의 변성이 보인다 하면은 증상이 합당하다면은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고, 사실 발목과 발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족저근막염은 가장 흔한 대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치료는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필요하다면 푹신한 신발 아니면 깔창, 패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아픈 부위보다 약간 발가락 쪽으로 가는 쪽에 통증이 있고 심지어 이쪽이 두툼하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하는 족저근막 파열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족저근막 파열이 있어도 활동을 조절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주변 부에 연달아서 생기는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좋은 치료가 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얼음이 따뜻한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저근막 파열이 되고 나면 두툼하게 생기는 족저근막이 섬유종이 생기는데요. 섬유종은 수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칼을 대는 순간 그 주변에 또 흉터가 생기고 또 다른 섬유종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필요하면 통증이 있다면 체열 충격파 같은 증상 완화를 시키고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족저근막의 파열은 주로 땅에 안 딛는 부분, 중간부분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걸을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느끼시고 만지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신을 드리고 안심을 시키고 증상 완화가 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이 있으니까 꼭 떼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교과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관리해 보시면 급하게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병성 통증인데요. 뒤꿈치로 가는 신경이 발목 터널, 즉 발목 터널 증후군의 증세일 수도 있고, 그 발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말초신경병증 때문에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찰이랑 치료로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꿈치에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 중에서도 뒤꿈치로 가는 특별한 신경이 이제 외측 족저신경이 첫 번째까지인 박스터 신경의 병을 박스터 뉴로패시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관리와 치료는 동일합니다. 신경병성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 만일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주사를 맞아보고 대부분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다면은 신경을 풀어주는 유리술을 하기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경우, 매우 드문 경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신경병 통증을 유발하는 발로 가는 모든 신경이 허리에서 오기 때문에 허리에서 오는 방사통,
신경병성 통증 때문에 뒤꿈치가 아픈 경우도 없진 않다고는 되어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 높은 곳에서 쾅 떨어지면은 뒤꿈치에 종골이라는 뼈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찰로 종골에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닥에 탕 부딪히면 바닥은 무조건 아픕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면 골절일 가능성이 높죠. 연세 드신 분들이 난 다친 적이 없는데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 근데 진찰을 했는데 양쪽에서 만졌을 때 역시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연세 드셔서 뼈가 약해서 많이 쓰지도 않는데 생기는 골다공성 골절도 고령에서는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골절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는데 물론 골절이지만 이런 경우는 미세한 근막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호해주면 2주, 3주 내에 증상은 많이 완화됩니다. 그건 진단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골절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동의가 되고 환자분이 빠른 진단을 원하신다면은 그런 경우는 MRI를 찍어야지만 골절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 족저근막과 제일 헷갈리는 저희들이 감별하기 힘든 뒤꿈치의 두툼한 패드가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지방층 위축. 아픈 위치는 족저근막염보다 조금 더 센터입니다. 거기가 아프면 사실 의학적으로 낫게 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가 얇은 분들, 과거에 조금 성급하게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방체가 얇아진 분들은 급속도로 좋아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실리콘 패드나 집에서도 실내에서도 푹신한 슬리퍼를 신어서 그 지방체 위축된 걸 보존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드물지만은 뒤꿈치 쪽으로 지나가는 굴곡근들의 힘줄염, 주로 이제 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댄서 아니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힘줄의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게 약간 옆으로 연관되어서 생기는 통증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꿈치 통증처럼 뒤꿈치에도 족저근막이 붙는 부분에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분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좀 붓기도 하고 온다면은 전신 질환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질환, 그 다음에 통풍, 여자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가성 통풍,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 당뇨, 그 다음에 동맥, 정맥 등의 혈관 질환 등의 전신 질환도 마지막으로는 감별해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감별해야 될 것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꿈치 아프다고 무조건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좋겠지만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주사 치료는 보존적 치료 중에 마지막 무기이기도 하고 사실 주사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주사 치료의 효과는 이런저런 조사를 보니까 위약 효과, 플라세보, 맞아서 환자분들이 만족한다 이런 건데요. 그런 게 의미가 없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서 환자분들이 좋아진다면 제일 좋은데 의학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파고든다면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주사 치료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